정청래식 민주당이 개문발차한 게 어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개혁 법안을 하나 둘 처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니까 결국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관심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신동욱 대변이 먼저 이제 나가셔가지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근데 뭐 한번 애당초 지금 거기 전당대회 하면서 그 같은 그 언론 매체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신동욱 박정훈 의원하고 둘이 막 설전 벌이고 있고 그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지금 필버하면서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요. 사실 내부에서 전환길 결국은 전환길 이식 당하냐 마냐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선거 그런 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은 사실은 내부에서 제가 오늘 전화 쫙 돌려보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2017년, 18년 이때처럼 좀비가 될까봐. 아 좀비가 되는 거. 네, 망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원하게 한번. 확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새싹부터 다시 시작하는. 왜냐면 그러니까요. 보수 진영이란 건 있고 원래 정치란 게 권력 견제가 기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견제를 해주는 세력이 나와요. 다만 그 세력이 이제 고퀄이냐 저퀄이냐 이게 이 문제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에서는 이번에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행태나 지금 이거 되지도 않는 거 막 밀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개시 후에 24시간이 지나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찬성, 쉽게 얘기하면 범야권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종료시키고 하루마다 법안 하나씩을 통과시키는 건데 결국 그 과정에서도 의사피력을 하는 과정들이 국민의 귀에 쏙쏙 담아지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들이 과거처럼 힘 있는 언론에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트렌드는요. 그래? 검색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네. 원문을 찾아 읽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말로 된 경우에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그게 뭐 영어 이외의 언어권이라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주석 따라서 올려요. 야. 전 세계 이런 나라 국민들이 없어요. 이렇게 집단지성을 발현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법대로 뭐 이를테면 영구적인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고 지금 방송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조선일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국민들이 없어요. 물론 조선일보 열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찬동하고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로 계속 전락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바로 지난 빛의 혁명 과정이었고 대통령 선거 결과였고 최근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율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만 여전히 거기에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 굴레에서 우리가 뭘 잘하면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언어로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얼른 정신 차리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보수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저는 그 결정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대패를 하게 된다면 야, 그거는 진짜, 그때는 완전히 네. TK 지역당으로 쪼그라들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완벽한 TK 자민련이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땐 때는 늦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TK에 상당히 공을 들일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대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 설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는 합니다의 더불어민주당의 노선이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정부가 역할을 하고 이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친일과 군사 독재에 기반했던 대한민국의 기득권적 보수는 설당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법이라는 것은 선명 야당 정도 돼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것이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까 부탁할 건 또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네.
저는 처음에 좀 약속 대련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그 텔레그램 보여준 게 한때부터 유행이잖아요. 밈이죠, 밈. 그 국회의원들 권성동 체리따봉 이런 거. 근데 체리따봉은 좀 들킨 거였고 몇 가지 옛날에 정진석 의원 뭐 비서실장 되기 전에 여러 명 있잖아요. 김무성 등등. 근데 이게 각도도 그렇고 좀 당의 오늘 전화 상 돌려보니까 그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래요. 들킨 전혀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들킨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타격을 네. 입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큰 반발에 당내에서도 네. 부닥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좀 물어보니까 당내 이제 요 관련해서 요맘때 8.15 그리고 성탄절 때 주로 취합을 하는 이제 당내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고위 관계자 했던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니까 좀 난감해하면서 그 얘기는 해요. 아니, 원래는 이맘때 서로 취합을 하는 게 이 기자도 알잖아. 그럼 이걸 취합을 안 하고 서면을 뚝 하는 게 어딨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랬죠. 왜 들켰냐고 그거를. 근데 이거는 모양이 망가진 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당연하지. 예.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면 안 돼요. 쉽지 않죠. 야, 사면 네. 끝났어요. 왜냐하면 다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부정부패 비리 사범들이에요. 또 다 뇌물, 뇌물.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거야. 너무 지저분해서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범죄적 사실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야당의 그 비대위원장이면 사실상 대표입니다. 예? 야당 그렇죠, 대표예요. 대표예요. 네. 권한대행 대표예요. 원내 대표고. 그렇죠. 그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이걸 보내고 이게 다예요? 라고 비서실장이 물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다 친박들이에요. 뭐 친박의 부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기가 막히던데 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송원석 의원 개인 민원이란 말입니까 이게? 더 문제지. 더 문제죠. 더 큰 문제죠. 네. 네. 그럼 당에서 이걸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 징계해야 돼요. 국민의힘 그럼요. 내부에서. 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민생 사범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옛날에 왕이나 하던 건데 그냥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늘 예민한 네. 의제였고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자고 대통령이 사면권 쓰면 국민들이 그 사면권 잘 썼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한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 비리 사범들 다 풀어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영이 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걸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정주 기자가 아까 이제 국민이 요즘은 정당보다 정치인보다 그렇죠. 반발짝 앞서 보행한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거고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버젓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한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뇌물, 뭐 불법 정치자금 이런 게 이 사람 민생사범이라 생각하는 건지.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면권도 이제 검토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의 시각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음에 입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인들 시키지 말고 자기가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야 돼. 우리 그럼 나는 이거 죄송하다. 뭐 물어보길래 내지는 내가 먼저 좀 보내는데 네. 신청 안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라도 뭐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ING잖아요. 여기까지 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또 조국 전 대표를 상대로도 그렇게 정치적인 사면 안 된다고 울부짖다가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보니까 뒤로는 다 이렇게 그보다 훨씬 짜응하고 더한 있는 거 사람들 봐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게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로 뒷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처신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네. 있어서는 적어도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쪽의 민원을 받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근데 정무수석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비서실장이 왜 이걸 잘 모르겠네. 정무수석이 보니까 요즘 너무 바쁘더라고. 정무수석. 국민주권 또 행사 예, 때문에 예.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권양숙 여사 뵈러 가고 그러니까요. 각지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아마도 예. 이제 힘이 안 닿은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래도 큰 웃음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맞물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있어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자 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재해 감사원장 네. 언론 보도 봤더니 어제부터 14일까지 무려 열흘 넘게 휴가를 갔다는데
새 정부 초반에 감사원이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훌 털고 떠나겠다. 언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것도 이제 국내에 있으면 보고라도 받지. 뭐 미국으로 간다는 건데 얘기 보니까. 관세 협상 들어갔나요? 트럼프 감사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네. 뭐하러 간 거야 도대체. 정상회담하러 왔나 정상회담? 네. 트럼프 감사하면 백악관 감사하려고 하는데 백악관에 왜 침대 매트리스가 없나 이런 거. 근데 최재 원장은 저도 여기 이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지금 관저 의혹 있잖아요. 관저 당시에 리모델링 뭐 우리가 얘기 들었던 지금 자금 유용 김용현 같은 경우는 뇌물죄예요 지금. 왜냐하면 관저에서 경호처장 때 사실은 이제 그게 지난번에 이제 계엄의 단초로도 그러니까 보수당에서 꼽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특활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쓸 수 있는 대통령실 운영비를 다 날려버리니까 할 수 없이 리모델링 하려고 히노키 당이니 뭐니 경호처장도 끌어온 거야. 근데 해픈투비 그 다음에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갑니다. 이게 뇌물죄예요. 왜냐면 이게 자기 공금 유용해놓고 전용시킨 거죠. 전용시키고 자기가 영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도상 그렇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검찰 쪽에는 혐의는 뇌물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재 원장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당시에 작년 가을이죠. 11월 2024년 그때 관저 의혹 가지고 사실은 그 21g 뿐만 개 수영장 뭐 사우나 이 등등등 조사를 했는데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지금 쫓겨난 사람도 있잖아요. 한 명은 퇴사했어요, 아예. 과장급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 보고서 하니까 뭉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는 나왔는데 열심히 감사한 사람은 네, 있는데 요거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그래서 견책이냐 벌금이냐 이걸 그 처벌 수위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병호 라인들이 다 뭉갠 거예요. 그 정점에 최재해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나중에 조은석 특검 있죠. 조은석 특검이 최재해 잠깐 탄핵당한 동안에 감사원장 그렇죠. 대리를 했을 때 대행을 하잖아요. 네. 그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 줄줄이 통과되니까 지금 있는 뭐 최다령 사무총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보고서 그거 갖고 올라갔더니 그러더래요. 막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사무총장을 직위에서 배제시켰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왜냐하면 아니 너는 어차피 이거 감사 보고서 동의 안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뭉갰던 당사자니까 빠져라 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배제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실무진에서 이제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종이 딱 보고 난 안 본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고 아주 무책임하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어차피 쫓겨날 거 남은 휴가 다 쓰겠다 이런 겁니까? 예. 11월에 끝나거든요, 임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 보니까 네. 뭐 특활비 이런 거 다 쓰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거 아닌고서야 이렇게 남들 다 바쁘게 일하는 철에 그리고 또 그 감사원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사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국회로 가니 많이 하고 뭐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럼 직원들이 지금 내부에서 제가 그 감사원 노조 사람들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최재해 원장도 그렇지만 최다령 총장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도 얼마 전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짜 감사원 직원들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렇구나. 네. 예, 근데 관련해서 아마 저는 뭐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 현실이죠. 겁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 사람 미국 가는 거예요. 예, 월급 받고 예, 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한테 고위공직자라고 이러저러한 서비스를 다 베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민주질서에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최재해 감사를 했던 여러 가지 감사들이 정치 감사,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밝히는 게 새 정부의 사명이 아닌가 싶고.